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규 표현 내용들을 가지고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으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게 되면 베이시스로 empty set, 그 다음에 입실론, 그 다음에 임의의 터미널 심벌을 이제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 세 가지가 이제 베이시스로 있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오퍼레이터로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 그 다음에 컨캐티네이션, 그 다음에 스타, 클로저 오퍼레이터,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레귤러 랭귀지로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레귤러 그램마의 형태가 A는 A, B 또는 A 이런 꼴이었고요. 이 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개념들을 얻게 됐냐면 어떤 언어 그램마로부터 표현되는 언어 LG가 사실은 누구하고 같다라냐면 스타트 심벌로부터 표현되는 언어 LS와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뭐에 대해서 풀어내면은 그램마로부터 표현되는 언어를 알아낼 수 있느냐? 스타트 심벌로 표현되는 언어. 그래서 모든 그램마의 생성 규칙들을 전부 다 스타트 심벌에 대해서 풀어내면은 우리가 주어지는 언어가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S를 썼으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꼴 우리가 풀어내기를 원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뭘 얻게 됐느냐? 어떠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의 이제 기본 형태를 이제 알아내게 됐죠. x는 알파 x 플러스 베타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램마로부터 랭귀지를 만들어내고 랭귀지로부터 다시 익스프레션 만들어내는 과정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S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는 우리가 LS고요. LS는 A와 LS의 컨캐티네이션, 그 다음에 유니온 A 된 집합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문법 가지고 어떤 언어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언어가 나오게 되면 언어에서부터 다시 레귤러 익스프레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LS가 의미하는 거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심벌 S 그리고 A, S 플러스 A 이런 이제 기본적인 꼴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법을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알파 스타 베타 꼴이었고요. 주어진 문법들을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과 유사한 형태로 전부 다 변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했고요. 간단한 예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쭉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부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인식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기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램마가 어떤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 규칙들을 설명하는 거라면은 인식기는 반대로 어떠한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이 스트링이 주어진 언어에 속하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게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램마의 의미는 어떤 스트링들의 집합이고요.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스탑은 데리베이션 돼서 나오는 오메가는 VT 스타의 원소로 표현이 됐죠. 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고자 하느냐? 어떤 스트링이 주어져 있는데 이 스트링이 과연 주어진 언어에 속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제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약간 이제 대가 되는 어떤 스트링들이 주어졌을 때 이 스트링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특정한 언어에 속하는지를 따져보자고 하는 게 이제 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슬라이드에 이제 소개되는 것처럼 인식기는 어떠한 이제 input 스트링을 받아서 input 스트링이 언어 L에 속하게 되면 이제 S라는 어떤 값, 그 다음에 만약 틀리게 되면 이제 No라고 하는, 그래서 입력 스트링이 주어진 언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식기의 타입은 우리가 그랜마일 타입에 따라서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4가지로 나눠지는 것과 똑같이 인식기도 역시 튜링 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까지 4가지 종류의 인식기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오토마타는 이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컨트롤과 어떤 임의의 이제 인풋을 다룰 수 있는 인풋 테이프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 0부터 타입 2까지는 이러한 이제 어떤 임의의 저장 공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컨트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렇게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성 요소가 이제 튜링 머신의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나아가서 폰노이먼 아키텍처의 이제 기본 모델을 이제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현대 컴퓨터 모델이 굉장히 이제 간결화된 그러한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풋을 쭉 이 녀석이 인풋을 읽어드리고 열심히 파이널 스테이트 컨트롤을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다 끝내고 나면 이 녀석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되죠. 입력이 언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요. 우리가 다루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여기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스토리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3 그램마와 이제 매칭되는 오토마타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줄여서 이제 FA라고 부르고요. FA는 보시는 것과 같이 5개의 구성 요소가 존재해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네요. 비교를 해보면 그램마는 4개의 구성 요소, VM, VT, PS 4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6개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집니다. 5개의 구성 요소. 그래서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이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M은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그래서 대문자로 써진 녀석들은 모두 다 이제 set이라고 보시면 돼요. set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Q는 어떤 셋이냐? 저기 있는 것처럼
어떤 상태들의 집합입니다. 상태들의 집합. 근데 empty set일 수는 없고요. 어떤 이제 뭐 한 개 이상의 원소를 가지는 상태들의 집합이 이제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알파벳 집합입니다. 역시 유한한 알파벳들의 집합. 인풋 테이프에 나타날 수 있는 알파벳들의 집합이 시그마.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이 일종의 이제 매핑 펑션 역할을 해요. 어떤 매핑 펑션이냐? 상태와 상태를 이렇게 전이시켜주는 매핑 펑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Q0는 Q의 원소, 다시 말해 상태들 중에 이제 하나고요. 어떤 상태느냐? 스타트 상태입니다. 스타트 상태. 그 다음에 F는 역시 Q의 원소고, 이 녀석은 종결 상태, 파이널 상태고요. 근데 재밌는 건 시작 상태는 하나만 존재하는데 종결 상태는 셋이에요. 종결 상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설명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고 그램마와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해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검은색으로 했죠. 개념적으로 굉장히 그램마 유사합니다. Q는 상태들의 집합이고요. V는 넌터미널 심벌들의 집합. 어떤 우리의 과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다음 시그마 알파벳 심벌들의 집합. VT 역시 알파벳 심벌들의 집합. 델타 펑션 아까 상태와 상태를 연결시켜주는 매핑 펑션이라고 했죠. P 생성규칙 집합. 어떠한 그 스트링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내기 위한 알파는 베타 그런 꼴의 생성규칙. Q0 시작 상태고요. 스타트 심벌 S는 시작 심벌. 거의 유사한 녀석들 이렇게 매핑이 돼요. 나머지 없는 거는 종결 상태. 종결 상태가 없는데 종결 상태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문법에서는 종결 상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문법에서는 언제 종결 상태가 되느냐? 언제 더 이상 생성규칙을 적용할 수 없느냐? 문법은 언제 더 이상 생성규칙을 적용할 수 없을까요? 유도하고 있는 어떤 센텐셜 폼의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다 터미널이 되면 더 이상 생성규칙을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따로 종결 상태가 없고요. 반대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종결 상태가 이제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게 거의 동등해요. 거의 동등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램마가 주어지게 되면 오토마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오토마타 주어지면 역시 오토마타 동등한 그램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의 정의 가장 중요한데요. 델타 펑션은 보시는 것처럼 인풋이 상태와 시그마예요. Q와 시그마. 두 개의 입력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출력으로 상태들의 부분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들의 조합,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특정 상태에서 특정 입력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상태들이 출력이 되죠. 어떤 상태들. 보시는 것처럼 밑에처럼 이제 표기가 되는데 델타 펑션 QA Q 상태에서 A라는 심볼을 입력으로 보게 되면 그 출력은 P1 또는 P2 또는 Pn 중에 하나. 이게 이제 델타 펑션의 이제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은 상태와 상태를 전이시켜주는.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표기를 해드리면 저 케이스는 내가 현재 지금 Q 상태고요. 입력 심벌 A를 봤을 때 갈 수 있는 상태가 P1 또는 PN까지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입력 심벌을 보고 다음 상태로 이제 전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델타 펑션입니다. 자, 델타 펑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오토마타를 두 개로 다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토마타는 DFA라고 우리가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결정적인 유한 오토마타라고 부르고요. NFA는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그래서 비결정적인 오토마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특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심벌을 보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 딱 하나만 존재하면 우리가 그걸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불러요. 결정적이다. 근데 특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심벌을 보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여러 개다. 여러 개면 그걸 우리가 비결정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토마타의 저 형태가 델타 펑션이 오직 하나의 심벌을 보고 하나의 상태로만 전이할 수 있느냐, 하나의 심벌 가지고 여러 상태로 전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이냐, 비결정적이냐로 나뉘게 되고요. 두 종류의 오토마타로 구분이 지어져요. 저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한 11시 가까워지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배가 고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고 지금 나의 현재 입력이 중국집에 와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프고 중국집에 와 있어. 그러면 다음 상태는 짜장면을 시킨다. 또는 짬뽕을 시킨다. 내가 배가 고프고 중국집에 갔는데 나는 항상 짜장면만 시키면 나의 어떠한 그 중국집에서의 이제 식사를 고르는 오토마타는 결정적이죠, 항상. 근데 그때마다 짬뽕도 시켰다가 짜장면도 시켰다가 볶음밥도 시켰다고 하면은 비결정적인 오토마타가 이제 NFA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이제 이 차례대로 쭉 다루게 될 텐데 DFA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NFA 살펴볼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부터 오토마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문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NFA가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의사결정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익스프레션들을 쭉 모아놨을 때 생기는 그런 속성 때문에 NFA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기에 이제 적합한데, 반면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때는 DFA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특정한 상태에서 골라야 될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의 어떤 알고리즘이 분석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게 되죠. 일단 여러 가지 실행 패스들이 계속 가지가 쳐지면 쳐질수록, 그 다음에 그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그리고 골라야 될 패스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느냐? 그런 NFA를 우리가 DFA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NFA to DFA 컨버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A가 오토마타가 어떤 이제 상태들하고 심벌들의 이제 어떤 이제 조합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 두 상태들 중에서 불필요한 게 있다라면 그 불필요한 것들을 가능하면 제거해주는,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한다라면 복잡한 그런 어떤 상태들의 전이 과정을 단순한 전이 과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이제 왜 존재하느냐? FA의 크기에 따라서 실행될 때 필요한 어떤 메모리 사이즈나 어떤 실행 스텝 같은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FA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A가 역시 클로저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FA 간에 여러 가지 연산이 취해지더라도,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여러 가지 연산이 취해지더라도 그 결과는 다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FA도 똑같은 그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쭉 다루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심플한 오토마타,
디터미니스틱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피니션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조건을 먼저 우리가 정의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 디터미니스틱하다? 델타 펑션 QA가 하나의 상태하고만 연결이 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런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 오로지 특정 입력과 특정 상태에서의 출력이 되는 다음 상태가 오로지 하나의 상태만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원래 여기가 이제 셋이 와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의 정의가 어떤 Q들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어떤 부분집합을 표현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Q로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보통 이 상태가 이제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이제 셋이 오게 됩니다. 셋이 오게 되는데,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이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쓸 수가 있고요. 심플하게 쓸 수가 있고, 어떤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런 델타 펑션이 오직 하나의 생성 규칙으로만 구성이 된다라면 우리가 이 오토마타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마타 M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델타 펑션이 전부 다 하나의 출력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출력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의 조건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토마타에 이제 Q하고 시그마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출력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DFA의 이제 조건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FA를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심벌에 대해서 특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심벌을 보고 갈 수 있는 다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확장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스트링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스트링에 대해서. 그래서 밑에 나오는 이제 델타 펑션의 확장이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스트링으로의 이제 확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Q와 시그마의 인풋을 Q 시그마 스타로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가 뭐라 그랬죠? 터미널들의 집합이고요. 거기에 스타가 붙었으니까 이 녀석은 누굴까요? 스트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상태, 하나의 입력 심벌을 다루는 델타 펑션인데, 이거를 손쉽게 우리가 여러 개의 인풋 스트링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정의를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이것도 역시 이제 인덕티브하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델타 펑션 Q 입실론일 때 상태는 Q로 디파인을 해요. 이거 무슨 얘기죠? 현재 상태가 Q인데 입력 심벌을 하나도 안 보고 있으면 나는 변함이 없다. 현재 상태 Q고 입력 심벌 하나도 없을 때 나의 상태는 Q, 변함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펑션 QXA, 어떤 임의의 스트링 폼이 들어왔을 때 이 X가 이제 먼저 처리해야 되는 터미널 심벌 하나라면 이 녀석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델타 펑션 Q 상태일 때 X를 처리한 그 아웃풋 상태와 나머지 스트링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응? 왜 도리도리? 뭐 심플한 거죠, 심플한 거. 심플한 내용이에요. 가령 자,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처음 저런 스타일을 보셔서 먼저 델타 펑션 Q일 때 입실론이면 이거는 Q, 심플한 거죠. 인풋 심벌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태는 변함이 없는 녀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펑션 Q일 때 XA, 어떤 스트링의 표현식이 XA고요. 자,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죠. A1, A2, A3,
an.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a1, a2, a3, an. 기존에 있는 델타 펑션은 항상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상태와 입력 심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죠. Q일 때 A1을 보게 되면 다음 상태는 Q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피니션 따라서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느냐? 델타 펑션, 그다음에 델타 펑션 Q일 때 A1, 그 다음에 A2, A3, AM.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치 펑션에 그 네스팅 돼서 함수가 호출되는 함수 호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 녀석을 처리한 결과가 다음 상태로 오게 되고 그게 나머지 심볼에 대해서 프로세싱 되는 그 구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델타 펑션 이 아웃풋이 뭐죠? Q1 그리고 A2, A3, AN. 또 이제 어디인가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Q1일 때 A2를 입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서 그 결과를 여기 치환해주고 심벌 하나 읽고 또 상태 찾아서 치환해주고 심벌 하나 또 읽고 그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바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원래 처음에는 Q하고 시그마로 구성된 델타 펑션을 아주 쉽게 Q하고 시그마 스타의 델타 펑션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Q1이 갑자기 왜 나오는 여기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델타 펑션 집합 중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야죠. 존재해야지. 어딘가에 여기 이제 델타 펑션과 관련된 녀석들이 많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럼 Q1일 때 A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찾아서 상태를 치환하고요. QX로 그 다음에 A3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겠죠. 또 궁금한 점. 잘 이해가 안 된다. 더 괜찮나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괜찮다라고 물어보니까 이해가 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이제 몇 가지를 더 정리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물어봤던 내용들을 다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스트링이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됐다라는 건 뭐냐? 보시는 것처럼 Q0 상태, 시작 상태에서부터 어떤 스트링들을 쭉 읽어드리고 그 결과가 P인데 P가 어디에 속하면? P가 종별 상태 집합 F에 속하면 우리가 이 주어진 스트링 X가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작 상태에서부터 스트링들을 쭉 봐서 확장을 했으니까 스트링을 쭉 봐서 P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한 거죠. P 상태에 도달을 했는데 그 P가 종결 상태 집합 F에 속한다라면 우리가 주어진 스트링이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뭘 정의할 수가 있느냐? language LM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language LM. language LM은 LG가 우리가 그랜마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LM은 오토마타 MA에서 인식되는 언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LM은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x들의 집합이에요. x들의 집합이고요. x는 델타 펑션 q0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 상태가 종결 상태 f에 속하게 되면 이런 x들로 표현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다 LM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LG하고 LM하고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스트링들, 그리고 그 스트링이 VT 스타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의의 스트링들, 시작 상태에서부터 스트링을 받아들여서 이 델타 펑션의 최종적인 결과가 F의 종결 상태에 속하게 되면 이러한 x들을 우리가 모아서 L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LG하고 LM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토마타 M이 이제 디파인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원소는 우리가 Q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Q의 원소에 P, Q, R 세 가지 원소가 속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원소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 1. 아마도 이 시그마가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주어진 스트링들, 이 오토마타로 인식되는 스트링들은 모두 다 0 또는 1로만 구성이 된 그러한 스트링일 거고요. 델타 펑션 델타 펑션은 밑에처럼 6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0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어 있느냐? 시작 상태 Q0는 P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P가 시작 상태가 될 거고요. 종결 상태 F는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R이라는 상태가 종결 상태 F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델타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6개의 델타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이 스트링이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밑에 그대로 이제 써져 있는데 같이 간단히 하면서 보게 되면은 먼저 1001이 오토마타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지 보려면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Q하고 시그마 스타 이 확장된 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상태는 무조건 뭐다? 시작 상태가 나와야 돼. 시작 상태는 딱 하나밖에 없고요. 이 오토마타의 시작 상태는 P로 디파인 되어 있죠. P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자 하는 스트링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1001이 여기 이제 따라붙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처리가 되는 부분은 현재 상태 P일 경우에 입력 심벌 1을 보게 되면 가게 되는 다음 상태. 자, 현재 상태 P일 때 입력 심벌 1을 보면 어떤 델타 펑션이 선택이 되나요? 2번 델타 펑션이 선택이 되게 되죠. 2번 델타 펑션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2번 델타 펑션이 선택이 돼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 상태 바뀝니까? 아웃풋 상태는 그대로 P죠? P이기 때문에 여기 상태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대로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심벌은 우리가 하나씩 다 읽어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P 상태일 때 인풋 심벌 0
해당되는 델타 펑션은 1번 델타 펑션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네요. P일 때 0을 보게 되면 고르게 되는 델타 펑션은 1번. 자, 어떻게 됩니까? 델타 펑션 출력 상태가 Q가 되죠. Q가 되고요. 0,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Q일 때 0을 보면 다음 상태는 R이 되죠. R로 바뀌고요. R일 때 1을 보게 되면 R로 되죠. R일 때 1을 보게 되면 다음 상태는 R입니다. 인풋 심벌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델타 펑션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R은 F의 원소가 되나요? 이거를 물어봐서 이게 오케이면 주어진 스트링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서 이제 찬찬히 같이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유사하게 이제 1010이 오토마타 MA에서 인식이 되는지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 상태 P, 그다음에 인풋 스트링 1010, P일 때 1을 보게 되면 다음 상태는 P, P일 때 0을 보게 되면 다음 상태는 Q, Q일 때 1을 보게 되면 다음 상태는 역시 P, P일 때 0을 보면 다음 상태는 Q가 됩니다. Q는 동길 상태 F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스트링 1010은 오토마타 MA에서 인식되는 언어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보시면 어떤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이 스트링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언어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컴파일러가 하는 일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어떠한 텍스트가 그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에 속하는지를 컴파일러는 항상 판별을 해주죠. 오케이면은 바이너리 파일로 빌드를 해줄 거고요. 틀리면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단순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델타 펑션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이러한 이제 트랜지션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위에는 6개의 델타 펑션을 아래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의 상태들 왼쪽에 이렇게 상태들이 쭉 표현이 되고요. P, Q, R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상태에서 인풋 심벌이 각각 들어왔을 때 나오게 되는 다음 상태들이 상태와 심벌에 이렇게 매핑이 되는 칸에 적혀지게 됩니다. Q일 때 0을 보면 P일 때 0을 보면 Q, P일 때 1을 보면 P, Q일 때 0을 보면 R, Q일 때 1을 보면 P, R일 때 0을 보면 R, R일 때 1을 보면 R 형태로 표현이 되죠. 트랜지션 테이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트랜지션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약간 우리 그 프로그래밍 요소로 관점을 살짝 옮겨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응? 이거는 뭐 C 언어 같은 경우 쓰게 되면은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2차원 배열 같은 걸로 아주 손쉽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토마타를 아주 손쉽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델타 펑션만 디파인 되어 있으면 델타 펑션을 2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텍스트들을 그 인풋 버퍼로부터 받아오는 거는 어려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텍스트 타이핑하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인풋 버퍼에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죠. 캐릭터 하나씩 받아와서. 캐릭터 하나씩 받아와가지고 2차원 배열에 이렇게 매핑해보고 상태만 계속 바꿔가면서 다음 스트링 받아오고, 다음 캐릭터 받아오고 상태, 다음 캐릭터 받아오고 상태.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인풋 스트림의 끝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상태가 종결 상태에 속하는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괜찮나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델타 펑션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다루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 오토마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으로 표현할 방법을 우리가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또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토마타를 이러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노드와 아크로 구성이 되는데요. 노드는 먼저 모든 상태에 대해서 노드로 표현이 됩니다. 상태들이 전부 다 노드로 표현이 돼요. 상태들이 다 노드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는 상태와 상태, 노드와 노드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데 델타 펑션에 따라서 이제 아크가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저런 이제 델타 펑션이 있다. 자, 저 델타 펑션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델타 펑션 QA는 P다. 자, 이런 델타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Q라는 상태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상태를 하나 그려서 쉽게 Q에서 A를 보면 다음 상태는 P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그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추가적인 노테이션이 더 붙게 되는데, 하나는 스타트 상태라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하나 해주고요. 또 하나는 종결 상태, 종결 상태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해줍니다. 먼저 주어진 이런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서 스타트 상태를 특별하게 이렇게 레이블과 아크로 하나를 더 표현을 해줘요. 뭐가 스타트다 라고. 시작할 때는 우리가 P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스타트 상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표현을 하나 더 해주고요. 자, 종결 상태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두 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종결 상태는 동그라미 두 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만약 이 Q가 스타트 상태다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블 하나 더 붙여주고요. P가 만약 종결 상태면 P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만약 Q도 종결 상태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Q도 종결 상태다. 어떠한 상태가 종결 상태임과 동시에 스타트 상태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스타트 상태, 종결 상태 같이 가능해요. 시작하자마자 종결이 되면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다루게 될 텐데 어떤 스트링들을 인식하게 되느냐? 입실론을 인식하는 오토마타가 돼요. 입실론을 인식하는 오토마타. 시작하자마자 종결이 되니까 스트링을 하나도 보지 않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표기법들을 배웠고요. 자, 주어진 오토마타가 P, Q, R 세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P에서 1을 보고 P, 0을 보고 Q, Q에서 0을 보고 R, 1을 보고 1, R에서 0을 보고 1, 1을 보고 R, R에서 0을 보고 R, 1을 보고 R 이런 형태로 바뀌는. 자,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이 델타 펑션을 가지는 오토마타가 바로 이 오토마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 인식하는 스트링은 보시는 것처럼 1 플러스 0일 스타에 00 그리고 0 플러스 1 스타의 언어를 인식한다고 하네요.
이거 보고 어떤 언어가 인식되는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쉽게 알 수가 없죠.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랜마가 있을 때 그랜마에서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 만들어내서 알아보는 건 쉽지만 반대로 어떠한 언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오토마타 가지고 언어 전체 형태를 바로 알아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토마타에서부터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 그랜마를 만들어내고 그랜마를 다시 풀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러한 언어가 인식이 돼요. 00 인식되나요? 0, 0 종결 인식됐죠? 그 다음에 0 플러스 1 스타 뭐가 있으니까 가능할까요? 0 플러스 1 스타는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이 오토마타에 0하고 1을 보고 자기 자신이 돌아가고 자기 자신이 종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입실론부터 포함해서 얼마든지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의 스타 1이 여기서 반복돼서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요. 0, 1이 반복되나요? 그렇죠? 0, 1이 반복되죠. 그래서 1 플러스 0의 스타가 이 P 상태에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요. 0, 0이 나오면 종결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오토마타입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토큰 스트럭처를 아주 손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형태의 토큰 중에 하나 이제 아이덴티파이어에 이제 표현되는 그런 이제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인데 스타트 상태는 S고요. 레터 알파벳 심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벳 심벌이나 디짓이 얼마든지 섞여서 나올 수 있는 저 구조가 이제 기본적인 아이덴티파이어의 형태입니다. 자, C 언어의 아이덴티파이어로 확장을 하면 저거하고는 이제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유사하게 스타트 S에서부터 C 언어는 레터는 여기서 알파벳 심벌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C 언어는 레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나요? C 언어의 아이덴티파이어는 뭐가 또 나올 수 있나요? 특수문자 어떤 거? 언더바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언더바 또는 레터가 나오고요. A라고 썼죠? 언더바, 레터 또는 디짓이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C 언어의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인식하기 위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다루게 되는 심벌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집합 형태로 묶어가지고 간략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L은 레터, 알파벳 문자 집합이고요. 이 D는 디짓, 0에서부터 9까지 숫자 심볼들, 언더바나 레터나 디짓이 이제 섞여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자, 어떤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이게 주어진 오토마타에서 인식이 되느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 가지고 표현이 돼요. 아까 간단하게 그 인풋 버퍼 다루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차원 배열 가지고 표현했던 그 내용인데, 자, 주어진 알고리즘은 스트링을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자, 뭘 가정을 하고 있느냐? 오토마타 M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 바디고요. 프로그램의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화일 루프 하나로만 표현이 됩니다. 복잡도가 굉장히 낮죠. 화일 루프 하나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 스트링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이제 복잡도를 가지게 될 거고요. 자, current state는 Q0로 설정이 됩니다. 왜냐?
이게 시작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et이라는 펑션이 뭘 하느냐? next 심벌이라는 변수에다가 뭘 가져오는 거냐면 입력 스트링에서 첫 번째 캐릭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input 버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버퍼가 A1, A2, A3 이런 이제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버퍼라면 버퍼를 가리키는 커서가 있을 거예요. 이 get이라는 펑션은 현재 커서의 심벌을 가져오고 커서를 한 칸 쉬프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은 이제 get next 심벌 하게 되면 next 심벌에는 누가 저장이 되느냐? A1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커서는 한 칸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ile loop를 놓습니다. 언제까지? 이 next 심벌 가져온 게 이제 end of file, 어떤 이제 버퍼의 끝이 아닐 때까지 이제 while loop를 돌게 되고요. 자, 안에 이제 간단한 코드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current state는 델타 펑션 current state와 next 심벌의 결과.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 첫 번째 루프를 돌 때는 Q0일 때 A1, 그리고 그 결과가 current state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다시 get next 심벌을 하게 됩니다. 심벌을 또 하나 가져오겠죠. 루프를 돌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델타 펑션에 적용이 돼서 상태가 또 바뀌게 되고, 또 루프를 돌고. 언제까지? 심벌을, 인풋 심벌을 다 볼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루프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를 해요. 현재 상태가 종결 상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valid string, 현재 상태가 종결 상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invalid string을 출력을 해줍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구성하는 건 이렇게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 알고리즘은 델타 펑션이 어떤 식으로 바뀌건, 그 다음에 터미널 심벌이 어떤 식으로 바뀌건, 종결 상태가 어떻게 바뀌건 이 알고리즘의 뼈대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뼈대는 전혀 바뀌질 않아요. 뼈대는 전혀. 누구만 계속 인풋으로 바뀌게 되면 되냐면은 저 오토마타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델타 펑션들, 이런 것들만 바뀌게 되면 이 뼈대 알고리즘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오토마타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기본 알고리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인풋 명칭에 따라서 저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만 구성해서 넣어주면 알아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자, 이 알고리즘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복잡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죠. 상태가 많아지면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요? 그렇지? 않죠. 상태가 많아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 심벌 시그마가 많아진다고 역시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상태하고 터미널 심벌이 많아지는 거는 오로지 아까 봤던 트랜지션 테이블의 테이블 사이즈, 매핑 테이블의 사이즈만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태가 많아지거나 터미널들이 많아지면 매핑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져요. 메모리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필요한 메모리 양. 재밌는 건 터미널 심벌은 기본적으로 거의 바꿀 수가 없고, 상태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지만 상태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미제이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태를 줄이게 되면 저 알고리즘, 저 어떤 인식기에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신 상태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빨리 동작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델타 펑션이 어떤 전이 되는 횟수를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 덩달아서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습니다. 전체의 상태를 줄였더니 델타 펑션 수도 줄어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입력 스트링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면, 아무튼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이 알고리즘의 저 반복 횟수는 오로지 누구하고의 디펜던시만 있냐면 인풋 스트링의 길이
하고만 디펜던시가 있어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 녀석은 루프를 그만큼 더 많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만큼 돌게 되어 있어요. 길이만큼. 그래서 이 녀석은 인풋 스트링의 길이하고 어떤 이제 복잡도에 관련된 디펜던시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태글 씨, 옆에. 자, 여기까지 이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아까 페이지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그 아까 23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그림에서 P가 연결 신호를 가지게 되는 네. 여기가 종결 상태다. 그러면 시간 안에 시간을 가지게 돼. 그러면 그 상태로 표현이 저런 꼴로 표현이 밑에 있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아니죠.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는 우리가 이걸 다시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되고요. 그 오토마타에서 이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뒤에 다루게 될 거예요. 뒤에 다루게 될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난디터미식한 녀석을 다루기 시간이 약간 애매하니까 자, 주어진 오토마타를 한번 그려보죠. P 일단 이거 먼저. 원래 있던 녀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이 오토마타 맞죠? 이런 오토마타가 주어지게 되면 이 오토마타에서 우리가 그랜마의 형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P는 0, Q 플러스 1, P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Q는 1P 플러스 0R 이라고 뽑아낼 수가 있고요. R은 0R 플러스 1R 플러스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P를 계속 반복하고 0Q를 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구조. Q는 1P로 가고 0R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R은 0 또는 1 그리고 종결 상태. 종결 상태에 대해서 특별하게 입술론을 붙여줘요. 종결 상태. 왜냐면 보지 않고 그냥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솔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R은 스타트 상태가 P니까 최종적으로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녀석은 0 플러스 1 스타. 여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P 플러스 0, 0 플러스 1 스타.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문법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0, 1, P 플러스 0, 0, 0 플러스 1 스타 플러스 1, P. 어떻게 보이나요?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0, 0, 1 플러스 1 스타에 0, 0, 0 플러스 1 스타. 여기 쓰여진 거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풀리게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래 오토마타의 형태였고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기 종결 상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추가가 될까요?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여기 입실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더 붙죠? 입실론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러면 P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는 1 플러스 0, 1 P에 0, 0, 0 플러스 1 스타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되죠. 풀리면은 1 플러스 0, 1 스타에 0, 0, 0 플러스 1 스타 플러스 입실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을까? 마땅히 바꿀 게 쉽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저렇게 되게 됐네. 그래서 1 플러스 0, 1 스타 0, 0, 0 플러스 1 스타 플러스 입실론이니까 입실론도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또 궁금한 점. 이거 안 풀어드려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지난 시간까지 잘 공부를 하셨으면 어떻게 풀리는지 아실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하나만 더. 예전에 다뤘던 오토마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A 스타 B, A 스타 B 아주 심플한 문법이고요. 자, 이 녀석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 맞나요? A 스타 B, A 스타 B.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되니까 저 언어는 레귤러 랭귀지이고요. 레귤러 랭귀지니까 당연히 오토마타로 인식이 되겠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오토마타로 그려보면 여기서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S A B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A 스타 B 인식하는 거 맞나요? A 스타 어떻게 인식하나요? A를 보고 S를 계속 반복하면은 A 스타 인식할 수가 있을 거고요. B는 마지막에 B를 보고 A로 가게 되면 인식이 될 겁니다. A 스타 B A 스타 B 인식 그렇죠? 인식되는 녀석이고요. 자, 이런 녀석이 있다라는 얘기는 델타 펑션으로 뭐가 있다라는 얘기냐면 델타 펑션 SA일 때 다음 상태는 S 델타 펑션 S B일 때 다음 상태는 A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델타 펑션 두 개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 아크가 두 개 있으니까 델타 펑션 두 개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토마타 M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SA 시그마는 A, B 델타 펑션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Q0는 누구죠? S 종결 상태는 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오토마타로 표현이 돼요. 아까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이걸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S는 AS 플러스 BA. A는 입실론. 그렇죠? A는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중결이니까 A는 입실론이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S는 AS 플러스 B. 따라서 이 녀석은 A 스타 B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때요? 같다라는 거 우리가 보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그 3장 후반부에서 잠깐 배울 텐데 맛보기로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유사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어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주어지면 그램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램마 만들어내게 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나와서 우리가 언어 형태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램마 주어지면 반대로 이런 것들도 역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토마타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토마타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램마가 이제 VM, VTP, S 4개의 구성 요소 가지고 있을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6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토마타는 5개,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가 그램마 구성 요소하고 거의 동등하다. 이 종결 상태 달라지는 것 빼고는 똑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토마타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NFA, DFA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DFA가 뭔지 일단 이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NFA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NFA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NFA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들 잘 이렇게 복습을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NFA와 나머지 내용들 마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